안녕하세요. 춘추시대의 효자의 포상, 그러니까 그 오자세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산산노웅이 유비한테 해주는 이야기. 그 효와 충은 양립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유비한테 하여튼 열심히 설명을 해줍니다. 산산노웅은 나중에 어진 군주가 되어라 해가지고서는 18세에 이 유비의 그 정신력은 이 산산노웅에 의해서 딱 정립이 돼요. 그러니까 유비는 그 신하들한테 아주 잘합니다. 여튼 그 충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제갈공명이 유비의 그 인기를 뛰어넘어요. 그래도 유비는 제갈공명한테 다 맡깁니다. 사후의 일까지. 그러니까 그 내 아들 유선이가 만약에 황제가 될 덕목이 없으면은 당신이 직접 황제가 돼서 우리나라를 멸하고 우리 한나라를 부흥해 주시오 하면서 그 백제성에서 죽을 때까지도 제갈공명한테 다 맡겨요. 그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자선은 지금 그 아버지하고 형을 죽인 그 원수 비무기를 어떻게 하면은 여튼 가서 복수를 해야 되겠으니까 복수의 일념으로 계속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원에서 돌아다닐 적에는 태자 건이 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왕이 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초나라 국력이 원체 세기 때문에 이 중원의 조그만 국가들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태자건은 여튼 그 중원의 국가들을 해가지고서는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자선은 태자건을 보호하면서 계속 그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요게 한 16년 정도 걸려요. 16년. 그런데 이제 그 태자건이 정나라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나라에서는 그 비무기가 태자건이 죽었다. 그러니까 약간 이 포위망을 느슨하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자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중원의 나라를 돌아다니다가니 보면은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겠어요. 그런데 이때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막 넘어오면서 그 좋은 철이 오나라하고 월나라 이쪽 초나라 이 남방에서 많이 나는데 특히 오나라하고 월나라에서는 그 철제 제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산력도 올라가고 그 병사들 병력도 세지면서 이 신흥 국가로서 이렇게 부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자사가 이거 안 되겠다. 중원에 여기서 돌아다니다가니는 내가 복수를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형이 돌아간 지 16년 만에 오자사가 이제 태자건이 죽자마자 딱 머리에 번쩍하고 그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안 되겠다. 오나라로 가서 오나라가 지금 막 신흥국으로 그러고서는 중원으로 진출하려고 이렇게 막 그 병력이 아주 세지니까 오나라에 가서 거기를 더 병사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서는 이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초나라로 이제 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태자건의 아들 승하고 둘이 이 장강 옆에까지 왔는데 거기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배가 있어야 건너는데 배가 없잖아요. 그래 이제 갈대밭에
숨어가지고 여튼 뭐 발각되면 안 되니까 각 막 시골까지도 이게 벽부가 붙어 있으니까 오자서를 잡는 자에게는 좁쌀 5만석 하고 그 높은 벼슬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집규라고 하는 이 봉작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은 이제 지금 얘기하자면은 일개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주는 거래요. 봉급으로. 그게 뭐 자자손손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아주 큰 상을 드린다고 이렇게 막 벽보에 붙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오자서가 이제 그 갈대밭에 숨어 있는데 저 멀리서 그 고깃배가 하나 그 장강에 너울너울 이렇게 움직이는데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노랫소리가 뭔 노래냐면은 갈대밭에 숨어있는 자여, 갈대밭에 숨어있는 자여, 흰깃발을 올려라. 내가 그대를 장강 너머로 보내리라. 그대의 원수는 초평안과 비무기, 초나라 백성들은 전혀 무관하다. 갈대밭에 숨어있는 자여, 갈대밭에 숨어있는 자여, 그대의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오리라. 이러면서 이제 은은하게 그 노래가 들립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갈대를 꺾어서 거기에다가니 옷을 이렇게 묶어가지고서는 그 위로, 갈대밭 위로 이렇게 나오게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룻배가 점점 가까이 옵니다. 그래 이제 그러니까 이 고깃배를 젓는 그 어부가 그 장강을 왔다 갔다 건너면서 나룻배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 어촌에서.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거기 숨어 있는 사람이 오자서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 오자서하고 태자 건의 아들 승하고 둘이 맞습니다 하고서는 이렇게 여튼 옷을 그 갈대에 매달아 가지고 흔들으니까 바로 옆에까지 왔어요. 와가지고서는 입에 타시오. 내가 그대를 이 장강 넘어 오나라까지 내가 보내주리다. 이러면서 이제 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깃배, 나룻배를 갖다가니 이렇게 젓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기도 이제 충신 집안으로 내려오던 그런 그 초나라 백성인데 비무기가 여튼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가만을 안 놔두니까 자기 편이다 아니다 하면은 이 반을 갈라가지고 네 편 내 편 해가지고 그러니까 충신들은 여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비무기가. 그러니까 그 충신 열사들은 다 고향으로 그 시골로 다 숨었습니다. 그 시골로 숨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오자서 그 오씨 집안이 오사로 해가지고서는 전부 충신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뭐 시국이 이러니까 시국이 그 비무기가 그냥 초평왕을 감싸고 돌면서 그 무리들이 여튼 뭐 자기들을 위해서 패도 정치를 하니까 이 충신들은 쓸 데가 없습니다. 초나라에서. 그게 다 시골로 이렇게 숨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저녁에 잠을 자는데 큰 용이 꿈속에서 큰 용이 와가지고서는 장강 옆에 지금 그 갈대밭으로 쑥 들어가는 꿈을 꿨어요. 요 나룻배 고깃배 이제 그 주인이 그래가지고서는 새벽 일찍 꿈에서 깨자마자 이 나룻배를 타고서는 와가지고서는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래 이제 꿈속에서 이 나올 정도 되면은 우리 초나라에서 아주 충신 집안에서 누군가 도망다니는 사람이다. 그럼 뭐 도망다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용으로 해서 나타날 정도 되면은 오씨 집안일 거다. 그럼 오자서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30리 밖에서 너울너울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오자서 귀에는 다 들읍니다. 그래서는 그러니까 고깃배 주인의
그 도움을 받아서 이 장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자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용현검, 그 보검 한자로 그게 이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현검을 주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오버한테, 나룻배 주인한테.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고 요 용현검이 있는데 요게 백금의 가격이 될 것입니다. 요걸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 어부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욕심이 있었다면은 이까지 백금이 문제겠어. 당신을 고변만 하면 좁쌀 5만 석에 집규의 봉작을 받아서 자자손손 아주 편하게 살 수가 있는데, 내가 당신을 고변하지 않고 여기 건너줬을 적에는 당신한테 협객의 정신이 있고 나한테도 정의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소. 나중에 만약에 복수를 하러 오게 된다면은 당신한테 잘못한 사람은 초평왕하고 비무기 그 두 집안밖에 아니다. 딴 백성들은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백성들한테는 우애를 가하지 마시오. 이게 내가 당신한테 원하는 바요. 이러면서 그 나룻배를 타고서는 그 자기 이제 그 고깃배를 타 저어서 그 장강을 건너가요. 그런데 이제 요 은인을 또 이제 만나게 되는데 한 번 더 만나게 돼요. 요때로부터 이제 한 10년 후에 이제 오자서가 오나라를 이제 아주 굳건하게 만들고서는 초나라를 치러 갈 때, 이 장강을 건널 때 저 멀리서, 그러니까 한 50리 밖에 가물가물하게 그 고깃배, 나룻배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 오자서 귀에 노래가 들려옵니다. 그 노래가 이제 무슨 노래냐면은 갈대밭에 숨어 있던 자여, 갈대밭에 숨어 있던 자여, 그대의 복수는 성공하리라. 그대는 효자의 포상이 되리라. 그러나 갈대밭에 숨어 있던 자여, 갈대밭에 숨어 있던 자여, 그대의 원수는 초평왕과 비무기, 초나라 백성들은 전혀 무관하다. 갈대밭에 숨어있던 자여, 갈대밭에 숨어있던 자여, 그대의 복술은 또 다른 복술을 불러오리라. 이 노랫소리가 그 장강 물결을 타고서는 저 멀리에서 그 나룻배가 그 넘실넘실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노랫소리가 오자세의 귀에 다 들어옵니다. 아주 대단한 공력이죠. 그러니까 옛날 그 현자들은 이렇게 그 학문도 높고 정의에 대한 그 개념이 뚜렷하면서도 또한 무력도 셌어요. 공력도. 그 뭐 여튼 매일 그 단전 호흡을 하면서 공력을 키우니까, 그러니까 한쪽으로 문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무로도 치우치지도 않고 내 몸은 내가 틈실하게 하면서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그 옛날 그 협객들은 뭐 지금도 이제 그렇지만은, 그런데 지금 보면은 너무 그 문 쪽으로, 그러니까 막 몸을 혹사하면서 젊었을 때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몸을 보호하면서 이게 같이 나가야 되는데, 문과 무가 이렇게 같이 나가면서 이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새 이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젊어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고 몸을 막 혹사하면서, 그런데 나이 들어서는 건강을 찾기 위해서 그 돈을 다 들이고 나서도 건강을 못 찾아요. 지금 현재 세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이 몸도 이렇게 수련을 하면서 그 공부도 하고 학문 쪽으로도 나가면서 무루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체 단련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소홀하게 되면은 그 여튼 나이 들어서는 그게 다 나타납니다. 젊어서 축적됐으니까. 그 인생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젊어서 어떻게 살아왔나는 나이가 들면서 차츰차츰 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도 얘기했잖아요. 말년 운이 최고 운이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몸이 아프면은 안 된다. 건강이 최고다. 그러니까 그 노자하고 편자기 하는 그 거기도 여튼 몸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그 여기에서도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부 나룻배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또 이제 어촌에서 어부 생활을 하면서 숨어 사는 현사인데 요 어부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건강을 위해서 이게 이제 그 나룻배 젓는 것이 이게 이제 건강이니까 그래가지고서는 50리 밖에서도 이 귀에 오자서의 귀에 뚜렷하게 이렇게 들으면서 머리에 탁 박힙니다. 그래 내가 복수할 사람은 초평왕하고 비무기다.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초평왕하고 비무기는 한 죽은 지 5년 정도 돼요. 5년 전에 이미 죽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오자서는 아버지하고 그 형을 죽인 그 복수심에 도저히 그냥은 안 된다. 내가 어떻게든지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초나라 수도 영까지 이제 가서 거기 가서 이제 그 부관 참시를 비무기의 그 집안은 구족을 멸하고 이 초평왕은 그 휘체를 꺼내가지고서는 300대 매질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오자사한테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 어촌에 현자가 한 이야기가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오리라. 이게 이제 딱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도 이제 그렇지만은 여튼 상대방을 용서를 해주는 것이 상대방이 잘못했을 적에는 그냥 못 본 척 한다든지 안 그러면 확실하게 용서를 해준다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게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누차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얘기가 있습니다. 매를 때린 사람은 잠잘 때 발을 구부리고 잔답니다. 발을 구부리고. 그런데 매를 맞은 사람은 발을 쭉 뻗고 잔답니다. 그렇게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때린 사람은 항시 불안한 인간. 그러니까 비무기는 항시 그 초평화한테 붙으면서부터는 항시 불안하게 이렇게 평생을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여튼 자기한테 원수진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 편을 갈라가지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내 편이로 하고 못하는 사람은 막 내쳤으니까 안 그러면 죽이고 그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오자서는 여튼 그 용서를 못하고 효자의 표상이 됐습니다마는 복수의 화신이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말년에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이 초나라에서 그 신포서는 그 충신의 아주 그냥 만구의 충신이죠. 초나라에. 그 이제 신포서가 그 진나라 그러니까 관중의 진나라에 가서 울면서 7일 밤낮을 왕궁 주위를 돌면서 피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그 진나라에서 이쪽에 지원군을 보냅니다. 초나라에. 그래 이제 초나라가 이제 재건이 돼요. 재건이 되는데 그 초나라에서는 신포서한테 아주 그런 게 초소왕이 신포서한테 아주 잘합니다. 받들어주고
그러니까 초나라에서는 이 신포서를 표상으로 해서 충신들이 계속 나와요. 이 초나라에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전국시대 가면 전국 칠홍으로, 그게 오나라하고 월나라도 이 초나라의 복속이 돼요, 나중에. 그런데 이제 오나라하고 월나라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오나라는 그 오자설을 자살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함녀의 아들 부차가, 그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자세하게 이제 다음 편에서 하겠지만은, 여튼 그 오자설을 자살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쫙 나요. 그러면서 오나라에서는 충신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월나라는 또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월나라 구천이 이제 이 패자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그 힘쓴 사람들이 범녀하고 문종이에요. 그런데 범녀는 도망가면서 문종이한테 그럽니다. 내가 봤을 때 왕보다 백성들한테 신임이 더 있는 신하는 위험하다. 그러니까 수명을 다 하고 싶으면 월나라를 떠나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이제 월나라를 떠나요, 범녀는. 그런데 문종이는 그렇지 않죠. 문종이는 계속 남아서 충성을 다 합니다. 그런데 말년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월나라 백성들도 다 알아요, 두 사람이 충신이고 아주 잘했다는 것을. 그런데 말년이 끝에 이제 안 좋으니까 충성을 해가지고는 말년이 안 좋다.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칠 적에 그 은연중에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그걸 은연중에 받아들여요. 오나라하고 월나라에서는 충신은 끝에 안 좋다. 그러니까 초나라에서는 신포서를 아주 그냥 그 표상으로 하니까, 여기는 충신은 대우를 받고 아주 국가에서 아주 잘해준다. 그러니까 충신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오나라하고 월나라에서는 충신이 되면은 토사구팽을 다 한다. 그러니까 충신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그 쭉 가면서 초나라에서는 계속 충신이 나오면서 국력이 세지고, 오나라하고 월나라에서는 그 조금 여튼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은 충신이, 그러니까 그 왕한테 선택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 시골로 숨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발전을 할 수가 없죠. 그 철기 시대에는 뭐 그냥 그 생산력은 아주 늘어나면서 또 국력도 세지면서 이렇게 되는데, 국력은 세졌지만은 충신이 안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그 현사나 충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 상산노응은 유비한테 계속 그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한나라가, 그러니까 그 한나라 말기니까 지금 서기 200년, 이제 그때 이제 그 산산노응이 유비한테 이제 해주는 거예요. 한나라 말기 때, 후한 말기 때. 그러니까 이제 요때로부터 한 700년 전 이야기를 해주면서 국왕의, 왕의 그 덕이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왕이 신하를 대할 적에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간신들을 멀리해야 되고 충신들을 알아봐야 된다. 요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자서가 이제 장강을 건너서 오나라로 가서 오왕 함녀를 이제, 함녀가 이제 그 왕족이었어요. 왕족이었는데 아직 왕은 못 됐고, 서열로 봐서는 왕이 됐어야 되는데, 이 대도 크고 한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아주 그냥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왕이 못 됩니다. 그래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